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키텍처 기반 튜닝 원리에 대해서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DB 인스턴스를 가동한 직후 아래 SQL1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사원 A와 B가 아래와 같이 각각 4회씩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 SQL1에 대한 하드 파싱은 몇 번 발생하겠는가? 하드 파싱이란 SQL과 실행 계획을 라이브러리 캐시에서 찾지 못해 최적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SQL1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where절입니다. 고객 번호에 대해서 조건을 나타내되 특히 bind 변수를 사용해서 값을 입력받고자 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사원 A와 사원 B는 SQL1을 각각 4번씩 연속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번호를 bind 변수를 사용해서 각각 다른 값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 bind 변수 때문에 사원 A가 SQL1을 맨 처음에 실행할 때에 한해서 하드 파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SQL의 파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시스템 글로벌 에리아에 있는 shared pool입니다. shared pool은 딕셔너리 캐시와 라이브러리 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QL이 실행되면 신텍스를 확인합니다. 그런 후에 오브젝트를 확인하고 권한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오브젝트와 권한을 확인하게 될 때 딕셔너리 캐시를 참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브러리 캐시를 찾아가서 SQL문과 실행계획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해시 값으로 라이브러리 캐시 내에 있는 해시 버켓을 찾아낸 후 SQL문을 탐색합니다. 특히 탐색 시 사용하는 키값은 SQL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도 일련의 파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캐시를 탐색해서 SQL문과 실행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했을 텐데 만약에 SQL과 실행계획이 존재했다면 바로 실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soft parsing이라 합니다. 만약에 라이브러리 캐시 내에 SQL과 실행계획이 없었다라면 SQL문을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실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hard parsing이라고 합니다. 문제 7번입니다. SQL 플러스나 토드 같은 쿼리 툴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오더 계정에 접속해서 아래 SQL을 각각 한 번씩 순차적으로 실행했다. 다음 중 SQL 파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각각 한 번씩 순서대로 실행되는 SQL은 보시는 것처럼 3개입니다. 1번, 2번, 3번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항목을 찾도록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공백이라든가 줄바꿈이 다르고 대문자로 작성된 것과 소문자로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커멘트를 갖고 있습니다. 보기 1번입니다. 첫 번째 수행할 때 각각 하드 파싱을 일으키고 다른 캐시 공간을 사용할 것이다. 맞습니다. 파싱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문자 하나만 달라도 서로 다른 SQL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본 1번에서 3번까지의 SQL 문장은 서로 다른 문장들입니다. 따라서 하드 파싱이 각각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동일 조건으로 같은 항목을 찾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SQL은 모두 실행 계획이 같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1번과 3번 SQL은 하드 파싱이 일어나지만 2번은 하드 파싱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1번 SQL과 공유된다. 틀렸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 3개의 SQL은 모두 다른 SQL들입니다. 따라서 하드 파싱을 각각 하게 됩니다. 보기 3번입니다. 1번과 2번 SQL은 하드 파싱이 일어나지만 3번은 하드 파싱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2번 SQL과 공유된다. 틀렸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 3개의 SQL 문장은 모두 다른 SQL들입니다. 따라서 세 문장 모두 다 하드 파싱이 각각 일어납니다. 보기 4번입니다. 실행 계획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번부터 3번 SQL 문장까지 서로 다르게 인식되어서 하드 파싱은 각각 일어나지만 세 문장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항목을 셀렉트하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실행 계획은 모두 같습니다. SQL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백 문자 또는 줄 바꿈을 구분합니다. 두 번째, 대소 문자를 구분합니다. 세 번째, 커멘트를 작성했을 때도 구분합니다. 네 번째, 테이블의 오너명을 명시한 경우도 구분합니다. 다섯 번째, 힌트를 사용했을 때도 구분합니다. 여섯 번째, 외어절에 다른 비교값을 입력하는 경우도 구분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예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예제는 공백 문자 차이로 인해서 다른 경우고 2번 예제는 테이블 이름에 대해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고 세 번째 예제는 하나는 커멘트를 갖고 있지 않고 하나는 커멘트를 갖고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경우고 네 번째 예제는 하나는 테이블 이름을 그대로 나타낸 반면에 나머지 하나는 테이블 이름 앞에 그 테이블 오너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1번에서 4번까지 모든 예제들은 각각 실행될 때 하드 파싱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모든 SQL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찾고 있음으로써 실행 계획은 모두 같습니다. 다섯 번째 예제는 하나는 힌트가 있고 하나는 힌트가 없어서 차이가 나는 경우고 여섯 번째 예제는 외어절에 입력하는 값들이 서로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여섯 번째 예제 같은 경우 입력하는 값들을 대신해서 바인드 변수를 활용하면 SQL과 실행 계획이 하나로 캐싱이 되어서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 파싱의 문제점입니다. 하드 파싱을 일으키면 서로 다른 메모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 초기에 SQL 작성 표준을 정해서 이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사실 100% 같은 SQL을 여러 개발자가 개발할 확률은 낮지만 이로 인해 라이브러리 캐시의 효율이 우려할 만큼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공동기술팀에서 개발 표준 업무를 담당하는 고성능 씨는 개발팀의 SQL 작성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OLTP 환경의 시스템인 점을 고려해 가급적 바인드 변수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지만 리터럴 상수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거나 바인드 변수를 사용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보기와 같이 제시했다. 다음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보기 1번입니다. 수행 빈도가 낮고 한 번 수행할 때 수십 초 이상 수행되는 SQL일 때 이와 같은 경우는 굳이 바인드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행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long running 쿼리는 그것의 파싱 소요 시간이 쿼리 총 소요 시간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그리고 수행 빈도에 따른 하드 파싱 횟수가 적기 때문에 하드 파싱에 의한 라이브러리 캐시에 대한 비효율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조건절 칼럼의 값 종류가 소수이고 값 분포가 균일하지 않을 때 이 경우도 굳이 바인드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칼럼의 값 종류가 다양할 때 바인드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값 종류 수만큼 그 값에 따라 SQL이 각각 서로 다르게 인식되어서 실행될 때마다 파싱을 그만큼 많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개의 SQL과 실행 계획을 캐싱해서 메모리에 올리게 됩니다. 그만큼 메모리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값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음으로써 바인드 변수를 통해서 값을 입력하게 되었을 때 실행 시 바인딩되는 값에 따라서 SQL이 속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절 칼럼의 값의 종류가 소수고 값 분포가 균일하지 않을 때는 직접 그 값을 코딩하는 선에서 작성해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조회 항목이 다양해서 조건절이 동적으로 바뀔 때 이 경우는 바인드 변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지금 보기와 같이 조건절이 유동적일 때 바인드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조건절에 따라 SQL 실행 시 각각 파싱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결과들이 캐싱이 각각 될 겁니다. 따라서 그만큼 파싱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인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SQL과 실행 계획을 여러 개 캐싱하지 않게 하므로 파싱 소요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조회 항목이 아니어서 조건절이 불변일 때, 이 경우는 바인드 변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입력할 수 있는 조회 항목이 아니기도 하고 조건절이 불변이다고 본다면 그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을 조건절에 직접 고정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항목도 아니고 조건절이 불변일 경우는 바인드 변수를 통해서 값을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작성할 때의 문제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2개 고르시오. 작성해 놓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함수를 만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지는 함수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그리고 웨어절에서 조건으로 사용할 값을 각각 변수로 입력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시킬 SQL문을 스트링형 변수에다가 넣고자 그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셀렉트문을 실행했을 때 그 결과값을 넣기 위한 변수까지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을 보시면 실행될 셀렉트문을 문자열로 하고 입력받은 테이블 이름을 맨 끝에 문자열로 결합해서 앞서 선언된 변수에 넣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if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함수가 입력받은 내용 중에서 컬럼의 이름과 조건으로 사용할 값이 널이 아닐 때 앞에서 이미 저장해둔 쿼리 뒤에 웨어절, 컬럼 이름, 그리고 바인드 변수에 대한 조건까지를 문자열로 결합해서 변수에 다시 넣고 그렇게 저장해둔 결과를 실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면에 함수가 입력받은 것 중에서 컬럼의 이름과 조건으로 사용할 값 각각이 널이면 앞에서 이미 저장해둔 쿼리 자체를 실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변수에 넣어서 리턴하는 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쿼리를 유동적으로 바꿔서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다이내믹 SQL입니다. 다이내믹 SQL은 스트링형 변수에 담아 코드 사이에 직접 기술한 SQL입니다. SQL문을 동적으로 바꿀 수 있고 특히 실행 시 SQL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 프리컴파일 단계에서 구문 분석, 유효 오브젝트 여부, 액세스 권한 등은 체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다이내믹 SQL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있을 수 있는 문제점과 거리가 먼 것을 2개 찾는 겁니다. 보기 1번입니다. 불필요한 하드 파싱을 많이 일으킨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본 바에 따르면 다이내믹 SQL로 작성은 했지만 바인드 변수를 사용해서 값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드 파싱을 많이 일으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보기 1번이 우리가 찾고 있는 답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테이블 통계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바인드 변수를 사용해서 조건절에 사용할 값을 입력받을 때 그 값에 대한 컬럼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는 없지만 나머지 통계 정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도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인덱스 전략 수립이 어렵다. 맞습니다. 바인드 변수를 사용해서 조건절에 대한 값을 입력받을 때 그 값에 대한 컬럼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건절에 의한 인덱스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실행 계획을 제어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SQL문을 동쪽으로 바꿈으로써 결과적으로 실행 계획을 제어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SQL 작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보기 1번입니다. 스태틱 SQL이란 스트링형 변수 위에 담지 않고 코드 사이에 직접 기술한 SQL문을 말한다. 맞습니다. 즉, 스태틱 SQL은 다이내믹 SQL이 아닌 걸 의미합니다. 보기 2번입니다. 다이내믹 SQL이란 스트링형 변수에 담아서 실행하는 SQL문을 말한다. 맞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스태틱 SQL을 지원하는 개발 환경에선 가급적 스태틱 SQL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스태틱 SQL은 프리컴파일 단계에서 구문 분석, 유효 오브젝트 여부, 액세스 권한 등을 체크하고 런타임 시 SQL이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따라서 SQL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루프 내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SQL에 다이내믹 SQL을 사용하면 공유 메모리에 캐싱된 SQL을 공유하지 못해 하드 파싱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이내믹 SQL의 바인드 변수를 사용하면 루프 내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더라도 하드 파싱이 많이 발생되질 않습니다. 스태틱 SQL은 스트링형 변수에 담지 않고 코드 사이에 직접 기술한 SQL입니다. 프리컴파일 단계에서 구문 분석, 유효 오브젝트 여부, 액세스 권한 등을 체크합니다. 실행 시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준비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